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1일 오전 7시 30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선물 차트 기준 17,083달러, 그 다음에 바이낸스 현물 차트 기준 17,096달러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상당히 반가운 게 뭐냐면 지금 CME 차트에서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CME 차트는 가격이 17,110달러거든요. 정말 격세지감이죠. 불과 2, 3주 전만 해도 마이너스 600달러, 마이너스 800달러 프리미엄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 플러스 100달러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뭐 더 언급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 이전 트레이딩뷰 분석이나 아니면 방송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여기에서 이제 월요일 방송을 잠깐 복귀하자면 주봉상에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 근데 이 다이버전스가 약하게 뜬 게 아니라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 아주 강하게 떴다 그랬죠. 보조 지표상에서 7개 정도. 다른 거 저는 다 차치하고 맥디하고 RSI 이렇게 RS하고 맥디 이렇게 두 개에서 뜬 상승 다이버전스,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뜬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는 상당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봉상 떴고 이 정도 상승 다이버전스는 토탈 차트 5년 역사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반등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올라가도 문제인 게 딱 봐도 이제 여기 매물대가 보통 매물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냥 비트이더 BNB 그 다음에 기타 알트 잡코인들은 중단기로 짧게 먹고 그냥 비트이더 개수 늘린다. 이런 전략이 아니신 분이시라면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이 상단까지 왔을 때 이 매물대 하단까지 왔을 때 계속 홀딩할지 아니면 다 팔고 다시 기다릴지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18.8K, 18.9K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365주 EMA까지 차트가 올라왔을 때 이 하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요 위에서 애매하게 물려 계신 분들은 18.8K, 18.9K에서 물량을 털 건지 아니면 손절할 건지 이 하락 빔에 대응 못 하신 분들은 여기 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자신 있게 여기를 뚫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단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트코인 차트 기준은 18.8K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365주 EMA에서는 저항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고, 최소한 토탈 차트 기준은 여기는 뚫어내야지 이제 여기 구간은 매물대가 없으니까 충분히 좀 중장기 홀딩해서 이 구간까지 다 먹는 매수 전략,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주식 차트와는 다르게 지금 주식은 정말 시장이 좋거든요. 지금 주식에서는 슬슬 이제 이른바 좀 희망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암호화폐는 좀 안타까운 국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시드가 주식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잠깐 주식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코스피 한번 조금 봐볼게요. 이제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볼게요.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9월 첫째 주에 365주 EMA 깨지면서 이제 암호화폐는 다 정리를 했거든요. 본절, 그다음 약익절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암호화폐 정리한 시들을 적금으로 그 다음에 주식으로 넘겼단 말이죠. 그때가 이제 9월 초였고 제가 사실상 코스피 잡은 게 삼성전자하고 삼성증권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투자 한투 들어가 있고 금융주는 하나 잡으려다가 그때 그 좀 안 좋은 뉴스 나오길래 일단 금융주는 참자 그랬는데 그때가 금융주 들어갈 때였는데 좀 금융주 하나 놓친 거 조금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 주식 두세 개 정도 들어갔는데 이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9월 말에 9월 중순 말에 9월 중순부터 분할 매수했으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얘는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즉 FTX 빔이 없었단 말이죠, 주식은. 그리고 제법 여기가 강한 매물대였는데 뚫고 나왔고 심지어는 이제 이 추세선마저 뚫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기마저 뚫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 금요일까지 봐야겠지만 여기까지 뚫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 차트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 암호화폐 여기에서 양봉 찍고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나와서 올라간다 얼씨구나 좋구나 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타이밍이 아니라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코스피만 해도 이거 얼마나 장이 좋습니까? 얼마나 장이 좋아요. 예? 제가 보기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매물대가 좀 강한데 그럼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한 8만원 수준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주식 매매 기준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걸로 보고 있는데 잠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트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방송에서도 그랬고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여기 뚫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뚫게 되면 저는 최소 내년에는 경기 침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 투자시장 기준으로의 경기 침체 실제 실물 시장에서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경기 침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물 시장에서는 저는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만 넘어서면 이제 다 왔어요. 여기만 넘어서면 일단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냥 계속해서 홀딩 전략 가져가려고요. 근데 대신 여기가 다시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때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이게 되면 혹은 여기 추세가 지금 아직은 확실한 추세가 아닌데 너무 기울기가 가파른 추세인데 어쨌든 조정이 한번 나오고 뭐 이런 조정 요런 조정 요런 기울기의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좋은 매도 자리였죠. 여기 수평 레벨이 꺾이면서 이 상승 추세가 꺾이는 레벨이었으니까 여기에서 털고 나온 건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즉 이런 자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저는 주식도 계속 홀딩이고요. 발바닥 각질 잡아놨는데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코인도 일단 계속 홀딩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 암호화폐는 여기 지금 매물대가 이게 보통 매물대가 아니거든요. 이거 6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매물대여 가지고 그래서 여길 좀 뚫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2019년하고 지금 되게 비슷하다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리고 있어요. 2019년 라이트코인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자 이때 봅시다. 이제 암호화폐에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현물 투자하신 분들만 알지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 가격 변동만 신경 쓰니까 이때도 요때 쌓인 매물대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때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지금 토탈 차트 보시고 계시는데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이때가 6K였어요. 6K. 뭐 잠깐 5.9K 막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이때 거의 6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6, 7, 8, 9, 10, 11월 6개월 가까이 매물대 만들어 놓은 자리가 하방 이탈하면서 결국 3K까지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때 3K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 6K에서 뭐 7K, 8K까지 쌓여있는 이 매물대 구간은 뚫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정이 나오잖아요. 여기 구간에서 여기 하단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 조정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여기서는 손절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 손절 물량도 나올 거고 요 바닥에서 잡은 사람이 익절 물량까지 다 나올 거라고요. 결국에 이걸 다 받아먹고 올려야지 찐 상승, 찐 반등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이걸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이 두 개의 주봉상의 장대 항봉을 완벽하게 매물을 다 소화하고 결국 차트가 여기까지 끌어올려졌죠. 이때 저점 기준으로 토탈 차트 기준으로 한 618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618이죠. 618까지. 잠깐 피보나치 한번 당겨보면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건가 618까지 왔네요. 충분히 피보나치나 아니면 매물대로도 충분히 계산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저희는 지금 바로 위 코앞에 이제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12월 시작하면 과연 이걸 팔아야 될지 이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도 없고 이 매물대를 뚫을 건지 아니면 이 매물대 하단에 부딪혀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훨씬 더 객관적인 분석이라면 결국 이 매물대 18.8K, 18.9K, 365주 EMA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한 번 더 컨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탈 차트상에서 만약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RSI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상승 다이버전스가 트리플 컨펌이 되는 거죠. 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반등장 나와줘서 좋긴 한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혹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권하고 싶은 건 이 아래에서 잡으신 분이시라면 절반은 좀 털어내시라. 절반 정도는. 뚫고 올라가면 절반만 먹는 거고 다시 내려오면 절반 턴 물량으로 아래에서 개수 더 늘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선택을 하셔야겠죠. 어느 정도 구조대가 왔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액 다 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조대가 어느 정도 온 코인이라면. 그리고 않고 심각하게 여전히 마이너스에 물려있는 코인이다 그러면 현금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익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익절이 아니죠. 손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시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야겠죠. 그냥 뚫고 올라갈 거면 어떡할 건데. 그건 결과론입니다. 그건 결과론이에요. 일단 여기 매물대에서는 뭔가 트레이더라면 뭔가 행위를 취하셔야 돼요. 그냥 올라갈 거야 어차피 여기서 주봉상 그런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는데 떨어질 거라고 그냥 어차피 올라간다고 이건 너무 무책임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돈이 이렇게 딱 좋습니다. 최소한 어떤 행위는 들어가셔야 돼요. 자신의 지금 현금 상황과 시드 상황에 따라서 물려있는 코인에 따라서 물론 이제 테더 도미넌스 상에서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하락 다이버전스가 뜰 것 같아요. 라인으로 보시게 되면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요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락 다이버는 훨씬 더 확실하죠. 이 구간. 이렇게 떴다. 그리고 이제 무려 몇 년 만에 떴나요? 시작점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이때가 2020년 3월이고 이때가 2022년 6월이니까 무려 2년하고 3개월 만에 뜬 지표입니다. 2년하고 3개월 만.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을 만한 신뢰성이 있는 지표 아닌가요? 월봉상인데 그리고 2년하고 3개월 만에 뜬 이 하락 다이버전스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는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나올 거라고. 아, 이게 나오겠구나. 이게 나오겠구나. 그러면 2020년 9월부터 뭐 요때까지 추세가 완전히 올라선 건 이제 이 하락 추세가 뚫린 건 4월 5월쯤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토탈 차트 그냥 희망 노래 불러볼게요. 희망 노래. 그럼 토탈 차트 기준으로 9월이 요때니까 최저점이죠. 여기 최저점. 그 다음에 4월, 5월이 여기니까. 자, 우리는 이걸 맛볼 수 있겠네요. 와, 여기서부터 야, 종고점 뚫고 이게 나오겠다.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반감기 오기 전에 69K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요. 이때와 똑같이 간다면 다들 얘기하는 2023년에 경기 침체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그 시나리오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 제가 트레이딩비에 올려놨던 그 대희망회로가 근거가 없는 희망회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항상 뭐 누구 말처럼 뭐 신앙에 근거해가지고 뭐 리플러들 계속 까서 미안하지만 리플러는 깔수록 제 맛이에요. 저는 근거 없는 희망회로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근거가 없는 하락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게 나올 수 있다고. 이게 보이는데 어떡해요. 보이는데 분석상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보이는데. 그리고 리세션도 정말 경기 침체로 여기만 돌파하면 경기 침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설사 나오더라도 아무도 예상 안 했던 2014년부터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쌍봉 형태까지 만들고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제 눈엔 그게 보이는데. 근데 뭐 다들 뭐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런 얘기를 한다면 미친놈 소리나 듣죠. 미친놈 소리나. 뭐 다들 뭐 6K, 8K, 10K는 뭐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근데 어떡합니까? 제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분석상 이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항상 돈을 벌어 왔고 장기 투자해서 현물로 저점도 잡아왔고 그러니까 그냥 단적으로 제가 지난 뭐 지금 유튜브 영상 올린 지 몇 달 안 됐는데 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아마 틀린 분석 올린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떨어진다 했을 때 떨어졌고 아 여기 구간에선 365주 EMA에서는 제가 뭐 떨어진다 했을 때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아 무조건 다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200주 EMA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 하나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줄고차게 9월, 6월 말부터 주장했던 게 365주 EMA 저점론이었잖아요. 결국에 6개월 동안 365주 EMA 기준으로 저점 만들어낸 것도 맞고요. 물론 제가 여기에서 이제 팔고 떠난 건 뭐 최악의 실책이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지만 저는 후회가 없는 게 이 코인 팔고 주식하고 적금 들어가서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약간 아쉬움은 조금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때 팔았다라고 해서 다른 분들도 365주 EMA 주봉상 깨졌으니까 다 파세요.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상승 관점을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 댓글에. 저는 일단 제 판단에서는 이쯤에서 털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주봉 양봉 뜨게 되면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다.
반등이 나올 것이다. 실제 1, 2, 3, 4, 5, 6주, 7주 가까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FTX 사태가 터졌죠. 저는 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분석의 영역 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FTX 사태가 터지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분석의 영역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이니까요. 어떡합니까? 보이는데 어떡해요. 뭐 이세돌이 그랬잖아요. 제 눈엔 수가 보이는데 어떻게 거길 안 둘 수가 있습니까? 남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세돌한테. 아니 기사님은 어떻게 거기에서 그 수를 둘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제 눈에 거기에 수를 둘면 대마를 잡을 수 있다라는 수순이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안 두고 백입니까? 아니 저도 그래요. 지금 이 대상승 시나리오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보다 비트코인 10K 갈 가능성보다 비트코인이 69K 돌파하고 신고점을 다음 반감기가 오기 전에 작성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눈에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저는 그렇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 매물대부터 뚫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이거죠. 이게 정말 이 매물대가 너무나 6개월 동안 두텁게 쌓여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뚫고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라 이렇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 매물대 위에서 한 몇 주 머무르게 되면 여기에 쌓인 손절 물량은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살고 보자라는 뭐와 똑같나요? 이때하고 똑같죠. 이때하고 자 차트 운전수가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1, 2, 3, 4주 약 4에서 5주 정도 횡보 하락시키게 되면 여기에 쌓여있던 6개월짜리 매물은 다 희석이 된다고요. 다 여기로 희석이 되죠. 그리고 이제 탈 시간 안 주고 이렇게 들어 올려 버리는 거죠. 탈 시간 안 주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이거죠. 근데 이때는 바닥 구간에서 거의 뭐 얼마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매물대 희석이 일어났나요? 100%네, 100%. 2배 가까이 토탈 차트가 2배 가까이 올라왔다라는 건 알트코인들은 기본적으로 200% 내지는 400%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저점 기준으로. 근데 여기에서 매물대 희석이 나왔는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거지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이 희석시켜야 될 매물대가 지금 비트코인이 17,000달러인데 18.8K, 18.9K에 있다는 얘기예요. 즉 18.8K, 18.9K에서 조금만 내려가는 척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매물들 싹 다 쏟아져 나올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쉽게 올려주겠습니까? 제가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때처럼 운전한다니까 여기서 한 달 정도 아마 비빌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은 올릴 것 같이 떨어질 것 같이 올릴 것 같이 그럼 못 견딥니다. 여기 아마 물려있는 애들은 여기에서 다 던지지 못 견뎌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8.8K, 18.9K에서 올릴 듯 말 듯 올릴 듯 말 듯 한 몇 주 횡보시켜 버리잖아요. 여기에 몰려있는 분들 못 참아요. 거기에 막 시장에 악재 뉴스 몇 개 터지고 뭐 파산한다 어쩐다 얘기 나오면 못 버팁니다. 다 털 수밖에 없어요. 못 버티면 절대 못 버텨요. 실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여기 바닥까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고요. 15.5K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이게 좀 거지 같은 게 이거예요. 매물대가 즉 우리가 지금 코스피나 아니면 주식 차트처럼 우리가 지금 이 하락 비율을 안 맞고 요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막 부비적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홀딩이 가능합니다. 여기 매물대가 없으니까 홀딩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거지 같은 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지금 18.9K에 이게 정말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주식하고 주식 차트와 가장 큰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주식은 좀 시원하게 반등 구간이 열려 있는 반면 암호화폐는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이 매물대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결국 주식 반등장 나오는 동안 암호화폐는 크게 못 올라갈 가능성이 꽤 크고 이제 주식 반등장이 다 끝나고 주식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암호화폐는 또 같이 꼬라박아 버리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매물대도 못 뚫고 다시 또 뭐 요런 게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장 뭐 나스닥하고 S&P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정말 FTX가 정말 거지 같은 타이밍에 터진 게 맞습니다. 나스닥하고 S&P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려줬는데 비트코인은 그때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디커플링 나오긴 나왔네요. 네.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는 디커플링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요약 말씀드리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18.8K, 18.9K까지는 갈 것이다. 365주 EMA까지는. 과연 그 6개월 동안 쌓여있는 매물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나 하고 어쨌든 테더 도미넌스에서는 2년하고 3개월 만에 월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사실상 되었다. 사실상 되었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 사이클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 대사이클. 이게 이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시라는 거. 이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다들 다음 상승장은 다들 다 2014년 이후가 될 것이다. 24년이죠. 죄송합니다. 2024년 이후가 될 것이다. 다 그냥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빙하기, 암호화폐 겨울이다. 현금 확보하셔라.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근데 어쩌죠 저는? 이게 보이는데 어떡하죠? 자꾸 이게 보이는데 네. 어떡하죠? 이 사이클이 요 사이클이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걸 한번 그대로 복사할게요. 짱기식으로 그냥 계산해 볼게요. 오, 그러면 정고점을 넘네요. 정고점이 뭡니까? 7.5 빌리언이 아니라 트릴리언까지 올라간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지금 차트 기준으로는 2년 동안 토탈 차트가 800% 정도 상승하니까 그냥 대운의 알트코인들은 뭐 20배, 30배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떡하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주식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리세션 이거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뭐 세금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있지만 또 30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8.8K, 18.9K까지 왔을 때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전버 칠지 아니면 일부 물량 익절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시드가 다르고 현금 보유량이 다르니까 제가 무조건 정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고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도 18.8K, 18.9K까지 왔을 때 대부분 구출되는 또는 약손절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탈출하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배에 힘 꽉 주고 버티실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네, 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장이 이어지는 부분은 참 반갑네요. 근데 정말 주식 정말 지금 장 좋은데 암호화폐 하시면서 이렇게 이거 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주식 장 좋거든요.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만 잘 넘기면 12월 말까지 더 잘 갈 일만 남았는데 암호화폐는 지금 이 18.9K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뭐 다음 영상을 올리는데 더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뭐 밖에 나갈 일 자체가 상대적으로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분석 영상을 자주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그 생각처럼 제 행동이 따라줄지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뭐 재미없는 장세가 지속될 때는 뭐 특별히 올릴 부분이 없으면 올릴 일이 없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주식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12월은 어쨌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반가우실 것 같아요. 네. 뭐 장도 장대로 좋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배당 시즌이 네, 오면서 뭐 보너스 아닌 보너스도 생기는 그런 12월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매물대 구간을 어떻게 넘길 건지 저는 뭐 암호화폐도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장기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좀 궁금해지는 한 달이 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8K까지는 아직 좀 여력이 좀 남아 있죠. 뭐 여력이래 봐 이제 17K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기껏해 한번 1,800달러. 뭐 엊그저께 15.5K 다녀와서 지금 17K 됐으니까 뭐 당장 내일이라도 18.8K까지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 구간만 또 뚫어내면 좀 콧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 뚫어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력이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저는 좀 궁금해.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걸 장대 양봉으로 그냥 한 방에 뚫어내서 개미들 탈 기회조차 안 줄지 아니면 여기 있는 매물까지 다 희석시키고 다시 한번 하락 시나리오 하락할 것처럼 그냥 싹 다 털어낸 다음에 주식은 불장이면 그럼 암호화폐 하고 싶어도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식이 불장인데 암호화폐 뭐든지 하냐. 다 주식으로 넘어갔을 때 정말 거래량이 지금부터 더 메마른 수준으로 거래량이 나왔을 때 들어 올릴지. 확실한 건 거래량이 지금보다 더 메말라야 돼요. 아직도 업비트 거래량, 아직도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1 거래량이 1000억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1000억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볼까요? 비트코인 1 거래량 아직은 1000억대예요. 근데 이거 1000억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고 빈정상한 소리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좀 뭐랄까 살만하다라는 느낌 비슷하게 조금 있는데 이게 1000억 아래로 더 떨어져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금 더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리는데 힘이 될 것 같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는 둥 마는 둥 해서 이게 이제 눈까지 안 내리면 지금 남부지방은 근 40년 내에 최악의 가뭄이 지금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진짜 국가 재난과 관련된 일인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더라고요. 네. 뭐 심지어는 너희들이 뭐 4대강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4대강하고 전혀 상관없고 이 남부 광주 시민들은 그 영산강 물을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영산강 뭐 4대강 반대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던데 그 영산강 물을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오죽하면 영산강 물을 끌어다가 지금 식수로 대체할까라는 고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그런 뉴스들이나 그런 댓글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뭐 진짜 속이 진짜 일상생활에 물이 안 제대로 안 나오고 아니 하다못해 수도꼭지에 뭐 수압만 낮아져도 불편함이 심하잖아요. 그 변기에 물 내려가는 수압만 낮아져도 불편함이 심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제한급수를 해야 될 수준까지 와버렸는데 이제 곧 이 상황이 해소가 안 되면 제한급수를 해야 되거든요. 제 뭐 국민학교 다녔을 때나 들었었던 제한급수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제 뭐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뭐 천재지변은 천재지변대로 계속 일어나고 좀 안타깝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